뭐 10만 달러라고? 미국이 갑자기 발표한 H-1B 비자 수수료입니다. 기존 2,000달러에서 100배 오른 거죠. 그런데 바로 사흘 후 삼성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6만 명 국내 채용. 하지만 55조 원 투자한 미국 공장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패닉에 빠졌어요. 급히 2억 5천만 달러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안했거든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이 갑자기 한국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도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요. 법인세 10년 면제, 부지 100년 무상. 미국은 3,50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다. 30년 만에 한국이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과연 한국은 정말 미국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다가 뉴스를 보고 입에 있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이게 뭔 소리야? 기존 2,000달러에서 갑자기 10만 달러라고요? 처음엔 기자가 0을 하나 더 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공식 확인했다는 거예요. 미쳤나? 엔지니어 한 명 뽑는데 1억 원 넘게 내라고.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발표 직후 삼성이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향후 5년간 6만 명 국내 신규 채용이라니요. 그런데 이 발표문이 이상했어요. 보통 삼성이 채용 발표할 때는 글로벌 현황도 함께 언급하는데 이번엔 오직 국내만 있었거든요. 특히 55조 원 투자한 텍사스 공장 얘기가 쏙 빠져 있었어요. 어라? 미국 쪽은 왜 언급도 안 했지? 기자들이 삼성 측에 물어봤는데 담당자는 현재는 국내 채용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텍사스 주정부 반응이었어요. 완전 패닉 모드더라고요. 주정부 관계자들이 급히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2억 5천만 달러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안했어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더 해드릴까요? 테일러시 개발청장이 한 말이 압권이었어요. 삼성이 철수하면 우리가 구축한 모든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계획된 일자리 2만 개가 한순간에 증발해요. 목소리에서 진짜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한국 기업들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역협회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57%가 미국 투자 계획 재검토라고 답했거든요. 조지아주는 아예 비상사태였어요. 현대차와 SK 공장이 위치한 곳인데 주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털어놨어요. 현실적으로 현대와 SK 없으면 우리 지역 경제는 붕괴됩니다. 이들이 철수한다면 실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완전히 절박한 목소리였죠. 저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뭔가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미국이 투자하러 와 하면 네 하고 달려갔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우리도 선택권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권력관계의 역전이었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본 뉴스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편을 든다고. 일본 최대 보수 언론이 사설에서 이런 제목을 뽑았거든요. 한국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지지한다라니요. 평소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던 언론이 갑자기 이런 논조로 나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사설 내용이었어요. 미국의 일방적 정책 변경은 우리 일본 기업들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이 보여준 냉정한 대응은 아시아 기업들이 배워야 할 모범 사례다. 일본이 한국을 칭찬한다고. 이거 진짜야? 아사히 신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예측 불가능한 미국 정책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일본 경제계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도요타 전 임원이 경제 전문지와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됐거든요. 솔직히 부럽습니다. 한국은 자존심도 지키면서 경제적 합리성도 챙기더군요. 우리는 언제나 미국 눈치만 보는데 말이죠. 이 발언이 일본 SNS에서 완전 난리가 났어요. 한국처럼 당당하게 대응하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거든요. 일본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 세상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건 유럽 반응이었습니다. 헝가리 경제부 장관이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어요. 사전 예고도 없이 말이죠. 한국 기업들께 제안이 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조건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법인세 10년 완전 면제, 공장 부지 100년 무상 임대, 고속철도까지 연결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세금도 안 받고 땅도 공짜로 준다고요? 헝가리 장관이 한 말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미국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룰을 함부로 바꾸지 않아요. 이 발언이 유럽 전체로 퍼졌어요. 독일 경제부도 비슷한 조건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체코와 폴란드도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섰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 유럽 언론들 반응이었어요. 독일 슈피겔지가 특집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코리아, 더 이상 종속국이 아니다였어요. 기사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이들은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오는 파트너다. 미국이 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환영하겠다. 프랑스 르몽드지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미국의 실수는 유럽의 기회라는 사설을 실었거든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평소 한국을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여기던 서구 언론들이 갑자기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일본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뭘 해도 시큰둥하던 일본이 오히려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다니요. 이제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들한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된 건가 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직접 평택에 가봤습니다. 와, 이게 정말 공장이야?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그야말로 압도감이었어요. 축구장 100개를 합쳐도 모자랄 정도의 규모더라고요. 안내해준 김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게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2027년까지 완공되면 세계 최대 단일 반도체 생산단지가 되죠. 텍사스 공장보다 더 큰가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규모로만 따지면 3배 이상 크고 효율성은 5배 이상 높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인재 시스템이었어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에서 최고급 엔지니어들이 바로바로 투입되고 있었거든요. 공장 내부에서 만난 27살 이 연구원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원래 실리콘밸리 가려고 했는데 이제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훨씬 미래지향적이거든요. 미국보다 좋다는 뜻인가요? 비교할 수 없죠. 미국은 아직도 낡은 시설의 복잡한 절차인데 여기는 모든 게 최신이에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고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예전엔 한국 젊은이들이 야근 싫다, 워라밸 중요하다 했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야근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 자체가 흥미진진하다는 뜻이죠.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정말 SF 영화 같았어요. 로봇 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거든요. 김 매니저가 추가로 설명해줬어요. 이 한 라인에서 하루에 나오는 제품이 텍사스 전체 공장 일주일 생산량과 비슷합니다. 그것도 불량률은 10분의 1 수준이고요. 어떻게 그런 효율이 가능하죠? 인재의 차이예요. 미국은 H1B 때문에 숙련된 엔지니어 구하기 어려워졌는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이 곧장 투입되거든요. 다른 연구동에서 만난 박 팀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미국 동료들 수준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기술 이해도도 떨어지고 책임감도 부족하고.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다르죠.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평택 단지를 나오면서 저는 왜 삼성이 그렇게 자신 있게 국내 6만 명 채용을 발표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미 미국을 능가하는 인프라와 인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른 연구개발동에서 30대 초반 연구원이 한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전엔 언젠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게 꿈이다 했는데 이제는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배워갔으면 좋겠다예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국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제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미국 내부 상황이 궁금해서 실리콘밸리 쪽 소식을 찾아봤는데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구글 CEO가 직접 나서서 반대한다고. 순다르 피차이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H1B 없었으면 구글도 없었다. 이 정책은 미국 기술 산업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런 사실이었어요. 피차이 본인도 H1B로 미국에 온 인도 출신이거든요. 자기가 받은 혜택을 이제 후배들한테는 못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도 비슷한 입장문을 냈어요. 인재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이 스스로 문을 닫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나델라도 H1B 출신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일론 머스크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자충수다. 테슬라 엔지니어 80%가 H1B 출신인데 이제 어떻게 인재를 뽑으라는 거냐? 머스크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댓글이 10만 개를 넘었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머스크 자신도 과거에 H1B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자기들이 다 H1B로 성공해놓고 이제 와서 문 닫는다고. 실리콘밸리 한국인 엔지니어 최 대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바이럴됐어요. 아니,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도 EB-1 비자로 왔잖아요. 그것도 결국 외국인 특별 비자인데 왜 우리만 막는 거죠? 이 글에 미국인들 댓글이 폭주했는데 대부분 맞는 말이다였어요. 애플팀 쿡도 결국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혁신은 전 세계 인재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미국이 인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팀 쿡이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온다고. 실제로 애플은 인도와 아일랜드 R&D 센터 확장을 발표했어요. 암묵적으로 미국이 싫으면 다른 데 가겠다는 메시지였죠. 가장 웃긴 건 트럼프 지지자들 반응이었어요.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와 정면 충돌하니까 완전 당황 모드더라고요. 텍사스에서 만난 공화당 지지자 톰슨 씨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트럼프를 지지하긴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 동네 경제가 망가져요. 내 아들도 삼성에서 일하는데 말이죠. 미국 언론들도 비판 모드로 돌아섰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에서 경제를 인질로 잡는 정책이라고 혹평했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거든요.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어요. 텍사스 주지사가 연방정부 정책이 우리 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개방과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세계를 이끌어왔는데 정작 자기들이 먼저 문을 닫아버린 거거든요. 결국 미국 내부가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 대 기업, 연방 대 주정부, 지지자들끼리도 의견이 갈라지고 말이죠. 저는 다음 주에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한미 경제협력 확대 명목으로 온 미국 대표단이 청와대에서 제시한 금액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470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한국 GDP가 2천억 달러 정도니까 GDP의 17.5%에 해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 경제 5분의 1을 통째로 넘기라는 소리였죠. 더 황당한 건 협상 조건이었어요. 일본은 미국과 5대5 파트너십인데 한국한테는 9대1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식민지인가? 청와대 경제수석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 말이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솔직히 을사조약 때 생각이 났습니다. 경제적 주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 반응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과거 같으면 검토해보겠다 하면서 미적거렸을 텐데 이번엔 바로 거절했거든요.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무조건 돈 주기보다는 공동 투자, 기술 교류, 상호 보증 확대 같은 윈윈 방식을 제안한 거죠. 미국이 진정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협력을 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이었는데 의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여야 구분 없이 말이죠. 더 웃긴 건 미국이 추가로 요구한 조건이었어요. 무제한 통화 스와프까지 요구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달러 찍어달라고 하면 무조건 찍어주라는 소리예요. 이건 경제적 자살행위죠.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통화 주권은 국가 경제의 근간입니다. 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국 요구 거절하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50만 명을 넘었거든요. 한 네티즌이 올린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돈으로 우리 반도체, 배터리, AI 기술 더 키우자. 왜 남 주머니 채워주냐? 경제학자들 반응도 비슷했어요. 서울대 김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됐죠.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비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호구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론조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국민 78%가 미국 요구 거절 지지라고 답했거든요.
과거엔 미국 요구면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완전히 바뀐 거죠. 가장 인상적인 건 윤 대통령 발언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하위 파트너가 아닙니다. 당당한 경제 강국으로서 합리적 조건에서만 협력하겠습니다. 이 발언 이후 한국 주가가 5%나 올랐어요. 투자자들도 한국의 자존감 있는 대응을 긍정적으로 본 거죠.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0년 전만 해도 IMF 때문에 굴욕을 당했던 나라가 이제는 당당하게 애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저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저 사람 작년에 구글 가지 않았나?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 선배 얘기였어요. 컴퓨터 공학과 수석 졸업하고 구글 본사로 갔던 김 선배가 갑자기 한국에 나타난 거예요. 형, 미국 그만두고 왔어요? 응, 카카오에서 제안이 와서 돌아왔어. H1B 수수료도 미친 수준으로 올랐고 뭔가 미국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느낌이더라고. 김 선배가 보여준 카카오 제안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봉이 구글보다 20%나 높았거든요. 한국 회사가 이렇게 많이 줘. 요즘 대세야. 해외에서 경력 쌓은 개발자들 모셔오려고 회사들이 난리 났어. 실제로 그랬어요. 네이버, 삼성, LG, 카카오 모두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가동했거든요. 네이버 인사 담당자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엔 우리가 인재를 놓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모셔오는 입장이 됐어요. 특히 AI, 반도체 분야는 해외 경력자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동유럽 출신 엔지니어들도 미국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만난 인도 출신 라즈 씨가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미국은 이제 예측 불가능해요. 오늘은 환영하다가 내일은 쫓아내고 캐나다가 훨씬 안정적이죠. 독일로 간 중국 출신 왕 박사도 비슷했어요. 독일은 엔지니어를 정말 존중해줘요. 미국처럼 비자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연구 환경도 훨씬 좋아요. 가장 충격적인 건 실리콘밸리 한국인 모임에서 들은 얘기였어요. 요즘 카톡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어떻게 하면 미국에 남을까 비. 솔직히 한국이 더 매력적이에요. 일단 집값부터 차이가 나죠. 여기서 아파트 하나 사려면 20억인데 한국에서는 그 돈으로 강남에 집 사고도 남아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엔지니어들 인식 변화였어요. 스탠퍼드 대학원생 이양이 한 말이 대표적이었죠. 졸업하면 바로 한국 갈 거예요. 삼성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조건이 정말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 네, 이제 한국이 기술 선진국이잖아요. 미국 친구들도 삼성 들어간다고 하면 부러워해요. 예전과 완전히 다르죠.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책을 내놓았어요. 글로벌 인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해외 경력자들에게 세제 혜택, 주택 지원, 자녀 교육비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장 상징적인 건 평택 삼성 단지에서 만난 귀국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구글, 애플, 테슬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진짜 실리콘밸리네요. 전 애플 엔지니어 최 대리가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다들 공감했어요. 30년간 이어져온 인재 유출이 드디어 인재 유입으로 바뀌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택 삼성 단지에서 정말 SF 영화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진짜 공장이야? 사람이 한 명도 없네. 3층짜리 생산라인 전체에 작업자가 단 3명만 있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로봇과 AI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현장 책임자 정 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2027년까지 전체 공정의 95%를 무인화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이미 85%는 AI가 제어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은 뭘 하는 거죠? 시스템 감시하고 예외 상황 대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는 정도요. 단순 작업은 이제 AI가 인간보다 훨씬 정확해요. 실제로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로봇 팔들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반도체를 조립하고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검사하고 있었거든요. AI 개발팀에서 만난 28살 박 연구원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AI는 24시간 내내 학습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똑똑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정확하죠. 인간은 피곤하면 실수하지만 AI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미국 공장과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텍사스 공장은 아직도 사람 손으로 하는 공정이 60%예요. 우리보다 10년은 뒤처져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텍사스 현지 리포트를 보니까 아직도 숙련 기술자들이 현미경 보면서 수작업으로 검사하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AI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삼성 AI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전 세계 기술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AI는 글로벌이에요. 실리콘밸리 논문도 읽고 중국 특허도 분석하고 일본 기술 동향도 추적하죠. AI 팀장 김 이사가 설명해준 내용이 정말 대단했어요. 품질 관리실에서 본 통계도 충격적이었어요. 불량률이 0.001%였거든요. 미국 공장의 100분의 1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하죠? AI가 인간보다 집중력이 뛰어나거든요. 사람은 오후 되면 피곤해서 실수하는데 AI는 새벽 3시에도 아침 9시와 똑같은 정확도를 유지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예측 시스템이었어요. AI가 장비 고장을 미리 예측해서 부품을 교체하고 수요를 예측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AI가 예측했어요. 그래서 밤새 생산량을 20% 늘렸죠. AI가 주식까지 보나요? 당연하죠. 경제 지표, 날씨, 심지어 소셜미디어 트렌드까지 분석해서 수요를 예측해요. 정확도가 95% 이상이에요. 연구개발동에서 만난 AI 윤리학자 최 박사가 한 말도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개발하는 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에요.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거죠.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아직도 일자리를 뺏길까봐 걱정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이미 AI와 어떻게 협력할까를 고민하는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본 홀로그램 회의실이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서울, 평택, 심지어 독일 미넨의 엔지니어들이 홀로그램으로 동시에 회의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국경이 없어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가 된 거죠.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가 됐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경주에서 열린 APC 정상회담을 취재했습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에서 미래를 논하는군요. 불국사를 배경으로 한 정상회담장은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천년 전 신라가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듯 이제 한국이 다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은 트럼프의 등장이었어요. 이제 와서 한국을 구애하러 왔네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협력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그가 한 말이 압권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 협력과 거대한 투자를 제안했거든요. 한중 기술 동맹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유럽연합 대표도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탄소 중립 기술, 반도체, AI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자고 말이죠. 윤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서만 협력하겠습니다. 회담장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30년 만에 한국이 당당하게 우리의 조건을 제시한 순간이었거든요.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성명도 놀라웠어요. 한국 주도의 신기술 협력체 구성이 결정됐거든요. 미국, 중국, 유럽이 모두 한국이 제시하는 틀 안에서 협력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세계가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 관계자가 한 말이 모든 걸 요약해줬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IMF 때 굴욕을 당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이 줄 서서 구애하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30년 전 한강의 기적이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의 선택이 세계 질서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민족, 전략으로 응수한 나라. 그것이 바로 2025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30년간 이어져온 한미 관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국제 정세 분석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